이번 시간에는 구속 조건에서 좀 다양한 구속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 짚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구속 조건을 보여드리려면 어, 이 파워포인트에서 잘 안 보여져가지고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이제 구속 조건을 인벤트해서 하나하나씩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구속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그렇죠?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직접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벤터를 띄우고 그 다음에 뭐 스탠다드 매트릭을 하시든 스탠다드를 띄우시고요. 그렇죠? 스탠다드를 띄우고 2D 스케치 작업을 뭐 XY 평면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3개를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하나. 그렇죠? 하나는 첫 번째 요 일치 구속 조건에 대해서 하려고. 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셋. 그래서 요 일치 구속 조건은 선을 잡고, 그렇죠? 다른 한 점에 요 점을 잡으면 얘가 평행 이동하면서 여기에 이제 일치를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얘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멀리 갔나요? 그 아래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와 얘로 한다면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그렇죠? 여기 연장선상에서 일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연장선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했을 때 그 연장선상에서 일치가 되는 요거랑 요거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랜덤은 아닌데 이쪽에 알고리즘 상으로 이제 어, 움직이는 선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움직이고 싶지 않다 이 선은, 그렇죠? 이 선은 움직이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이걸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시키시면 조금 좀 자고 이렇게 몇 번 하게 되면 이 친구는 가만히 있게 되고 얘만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평행은요. 얘하고 얘가 평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행을 클릭한 다음에 얘하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평행이 지금 일치하도록 만들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선들을 하나만 조금 모양이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보면 요것과 요것을 한번 다시 평행을 만들어 보죠. 요것과 요거. 그러면은 여기와 요 선은 지금 평행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접선인데요. 접선은 기본적으로 원이 있어야 되겠죠. 원이나 또는 호. 원이나 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접선은 직선과 곡선이 접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곡선과 이미 여기 있으니까 둘째 놓고 곡선과 곡선과 곡선이 접할 수도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연장선상에서 이쪽에다 원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다시 언도하고요. 원을 이쪽에다 한번 그려 볼게요. 서로 닿는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요것과 요거가 서로 접한다 그러면 요게 인제 요렇게 연장선상과 요 원과 서로 접하는 게 되고요. 요게 지금 구속 조건이 나타납니다. 뭐 농협이나 저기 뭐야 비싼 브랜드 중에 하나 뭐 닮은 그런 브랜드가 원과 직선이 닿은 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 옆에 그래서 요렇게 지금 구속 조건을 3개를 만들었는데요. 옆에는 뭐 자동 치수 기입 요걸 하게 되면 다 치수가 기입이 되는 그쵸? 제거를 싹 자동 치수 기입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은
구속 조건 표시, 선택한 스케치 형상에 대한 구속 조건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냐? 그러면 얘가 지금 구속 조건 여기에 있는 게 보이는 거고요. 얘는 지금 접하는 게 보이는 거고, 얘도 접선. 이거 같은 구속 조건이 없나 보네요. 얘는 평형. 그러니까 각 그 선들이 가지고 있는 구속 조건들을 보여준다. 그런 거고, 이거는 뭐 구속 조건에서 구속 조건을 어떻게 했는지 설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디폴트 상태로 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연장이죠. 동일선상 구속 조건. 어, 두 개의 이상의 선 세그먼트 또는 타원축이 동일선에 놓아두도록 글쎄요.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있나? 이게 지금 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좀 전에 요걸 지울 수도 있어요. 구속 조건을. 요 까만색 같은 경우는 요거 고정을 지우면 다시 보라색이 됩니다. 아까 그 구속 조건을 지운 거죠. 이제 지워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속 조건을 재설정하거나 할 때 쓰는 거고요. 좀 전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동일선상으로 아까 그 선이 동일선상으로 놓이도록 하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직각 구속 조건인가요? 이게 이제 두 개가 직각이 되도록 바꿔놓은 거죠. 그거는 제가 뭐 몇 번 시도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저는 크게 안 써서 개념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을 같은 원상에, 그렇죠? 중심 원상. 얘하고 얘가 원의 중심을 같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같게 만드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각 선들을, 그 선을 만약에 Y축과 평행하게, X축과 평행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클릭하시면 요거는 이제 X축과 평행한 거고, Y축과 평행하게 하고 싶다. Y축과 평행하고, 아까 요거는 구속 조건이 직각 구속 조건이 있으니까 따라오는 게 됩니다. 요거는 같은, 뭐, 구속 조건을 지우고, 구속 조건을 제가 먼저 지운다. 왜냐면 구속 조건이 과구속이 되면 또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으면은 요 길이가, 그렇죠? 길이가 같은 형태로 된다. 그래서 몇몇 가지들이 유용한데요. 특히 이 접선, 그렇죠? 접선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에서 요게 지금 곡선과 원의 접선으로 구속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그릴 때는 어, 이런 부분을 그릴 때는 요 접선 구속 조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속 조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얼굴이 자꾸 가리네요. 그래서 요 구속 조건 실습은 데스크는 각각의 구속 조건을 실행하여 본다. 그랬을 때 각각의 구속 조건을 실행하여 보면 이 움직이는 것과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것들은 뭐 그냥 하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고정되는 것과 움직이는 걸 정하고 싶으시면 이 고정, 자물쇠로 채우는 거 그걸 이용하시면 전체적으로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메라 위치를 조금만 조절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패스크로 넘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수정하기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 자르기, 축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예를 남겨뒀는데요. 예를 보면서 한 가지씩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떤 스케치를 이동시키는 거고요. 스케치를 트리밍,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만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이발소 아니 미용원에서 이제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 머리 깎는 거 있잖아요. 트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잔디밭에서 풀밭 깎는 것도 트림이라고 그러고 필요 없는 부분하고 축적은 인제 그 비율대로 XY 전체 비율대로 늘리는 거고 복사는 복사고 연장이고 느리기는 특정 부분만 인제 이거는 이 축적과 느리기는 이거는 다 XY 축 그 가로 세로 길이비가 다 그 크기의 비대로 유지가 되면서 하는데 이거는 인제 선택된 부분만 늘어지는 거고요. 회전 분할 쪼개는 거고 간격 띄우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밑에 영문판 메뉴인데요. 나중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쓸 때도 거의 비슷한 메뉴들이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참고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직사각형은 이제 패턴으로 여러 패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네모를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에 뭐 10 바이 10 개, 10 개 그래서 총 100 개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직사각형 패턴으로 샥 그리면 됩니다. 원형은 이제 뺑그르르 돌아가면서 특히 인제 나사선 그 진공 장비나 이런 곳에 나사선 구멍을 뚫을 때는 이런 원형 패턴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인제 정확한 위치에 나사선이나 그 나사 구멍을 만들어 주고요. 미러는 인제 그 어떤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 이 되는 패턴을 만들어 줍니다. 죄송합니다. 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인제 요 모양을 만들어 보죠. 여기가 인제 어 XY 주위가 길이가 5 밀리고 전체가 10 밀리고 여기 5 밀리고 그다음에 에 여기 한 5 밀리쯤 되겠어요. 그쵸? 5 밀리. 5 밀리쯤 되고 45 도. 이게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인제 이동하고 복사하고 다른 걸로 했네요. 복사하고 회전하고 요거 패턴들은 아마 그 음 드린 파일 안에 있을 겁니다. 이 4장의 파일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는 인제 뭐 보아하니 그쵸? 보아하니 어 이동점이 원 가지고 한번 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 가지고 또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 보죠. 어후. 이게 스크린이 2개 있는 거를 하다가 하나 있는 걸로 하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이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선택 여기를 이동을 하고 싶은 거죠. 뭐 어디로 이동하고 싶냐? 기준점. 그죠? 여기에서 여기로. 보셨어요? 선택. 얘를 아이고 얘를 선택하고 십자가 열 십자 표시가 나네요. 기준점은 얘 중심으로 해서 얘로 이동한다. 어 정확히 입력, 요 위치, 점 위치를 어디에다가 입력하겠다 하는 건데 이 부분은 한번 해 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사도 뭐 마찬가지죠. 얘를 선택하고 기준점 나는 요거를 똑같이 하는데 뭐 특정 위치에 이스키 여기 지금 복사가 됐습니다. 요거를 다시 기준점을 하는데
요 위치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입력하면 x가 100, y는 0? 그럼 너무 작나요? 여기 있네요. y가 다시 하겠습니다. x가 100, 봐요. 크네요. y는 0. 그러면 스케일을 치고 얘하고 얘 사이가 100만큼 떨어져 있겠죠. 치수를 재보면 아까 좀 전에 얘를 100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100만큼 떨어져서 y축 방향으로 0만큼 이제 복사가 된 겁니다. 이제는 사각형이 낫겠죠. 다각형. 폴리곤의 육각형보다 삼각형. 이렇게 임의의 삼각형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만일에 얘를 x축과 평행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걸로 쓰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현재 구속 조건이 있으니까 구속 조건을 이 친구만 찍어야 되겠죠. 이 친구만 찍은 다음에 나는 만약 이쪽 편을 y축과 평행하게 만들고 싶다면 조절하시면 됩니다. 회전도 역시 어떤 특정 도형 전체를 택해야 되겠네요. 도형을 택한 다음에 중심점을 이 친구로 둔다면 그렇죠? 다른 형상에서 구속되게 제가 지금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y축과 평행이 됐으니까 얘 때문에 못 도니까 얘를 돌리려면 요걸 중심으로 돌리려면 구속 조건을 없애야 돼요. 각도도 정확하게 180도. 엔터. 각이 되게 커졌네요. 거기가 밑에 그다음에 중심점은 요 중심점을 한번 돌려보죠. 이거는 각이 커지지 않고 그렇죠? 50도만큼 회전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x축과 평행해지려면 요걸 사용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전하는데도 크게 제가 없으실 거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복사, 회전, 자르기. 자르기는 정말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쓰는데 요거를 좀 전체로 놓고 지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우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걷는데 우리가 만약에 사각형을 이런 사각형이 필요해서 요 안에 선만 지우고 싶다. 그렇죠? 요 바깥에 선 살리고. 그래서 요 선이 다른 선과 또는 다른 도형과 교차되는 부분. 교차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부분만 자르고 싶다면 자르게 하면 이걸 클릭하면 요 안에만 잘라집니다. 컨트롤 Z 건드죠. 아니면은 요 바깥에 부분 잘라야 되고 요 안에 잘라야 되고. 이에 비해서 연장은 얘를 연장하는데 다음 도형이 닿을 때까지 extend 연장 잡아 늘리는 거죠. 분할은 요 선을 그렇죠? 요 선을 분할이 됐나요?
잠깐만요. 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으로. 이거를 이렇게 선이 아니라 얘네요, 얘. 그러니까 다른 선과 만나는 교차점에서 잘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직선 한 개의 선이었던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개의 선이었던 거 이렇게 잡으면 이제 한 개의 선이거든요. 얘를 분할을 하면 이걸로 자르고 이걸로 자르고 여기 한번 자르고 뭐 여기 한번 자르면 그러면 선이 하나, 둘, 세 개로 나와요. 축적이나 느리기는 한번 해보시고요. 간격 띄우기는 지난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원은 그래도 조금 간격 띄우기 할 때 좀 쉬운데 이런 거는 그대로 따라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요거보다 좀 큰 걸 그리고 싶다. 그렇죠? 다 잡고 이스키 다 보이네요. 보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요거에 간격 띄우기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몇 미리 간격 띄울 거냐 3mm. 그럼 모든 방향으로 다 지금 3mm가 더 커진 도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기와 연장, 분할, 축적, 간격 띄우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미러는 이제 대칭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좀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뭐가 이렇게 많네요. 표시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봅시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요 선에 대해서 미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미러를 이렇게 잡고 선택을 한 거죠. 미러 선은 얘에 대해서 적용하면 요거에 정확하게 이제 미러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마무리되면 아까 뭐 건드렸나요? 설정을 작성 시 구속 조건 화면 표시 선택한 객체에 대해서 음, 구속 조건이 계속 나타나네요. 어쨌든 뭐 작성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두들거리시면 너무 정신없다 근데 그렇죠? 다시 한번 스케치 마무리하고 그러면은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로가 되는 거고요. 이건 하나 지우겠습니다. 똑같은 걸 계속 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원 하나만 그려볼게요. 원 여기 그래서 x는 0이고 y는 10 그다음에 지름은 5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을 원형으로 그리는데 얘 형상 그렇죠? 축 여기 없다. 축은 요게 지금 Z축이잖아요. 그렇죠? 반대쪽은 이제 방향을 반대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 뭐 10개면 10개, 그렇죠? 4개면 4개. 그러니까 요거는 요 축은 요 평면의 수직인 축을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4개 그 원이 그대로 패턴이 되는 거죠. 직사각형은 잡고 방향은 이거는 아마 패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 잠시만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보조선으로 선을 그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20, 0. 이 직접 선이 아니라 보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20, 50. 그래서 이미 두 개 다 보조선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직사각 형태로 나타내는데, 그렇죠? 형상을 잡았고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방향 반대로 이 아랫 방향. 이게 말고 5개. 그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방향이 이게 말고 4개. 그럼 이쪽 방향 하나, 둘, 셋, 넷, 이쪽 방향 5개, 20개가 한 방에 그려지는 거죠. 요 4개, 요 5개.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패턴이 될 때는 이게 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미러 패턴도 많이 쓰고요. 3차원에서 미러 패턴도 씁니다. 그래서 보면 직사각형이나 패턴이나 보이시면 이거 가만 보시면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원형은 그 수직인 방향으로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뱅그르르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략 그렇죠? 대략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허용 공차는 여기까지만 하죠. 허용 공차는 우리가 기계가공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가공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50mm랑 50mm 딱 주면 50mm가 가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기계들은 이렇게 뭐 그냥 숫자 입력한다고 자동으로 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 허용되는 공차를 우리가 만들기네. 뭐 이거 지우면 되죠. 허용하는 공차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이렇게 치고 치수를 24,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잠시만요. 허용 공차가 치수 특성에서 인에서 하고 오른쪽. 그러니까 스케치에서 빠져나와서 치수 특성에서 허용 공차의 기본값은 없는데 기본 안 나타나죠. 대칭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23mm인데 이상 0.1mm까지는 허용 공차를 해야 된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0점, 즉 대칭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편차는 뭐 0.1 마이너스는 작게는 0.2까지 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요 각각에 대해서 뭐 최대, 최소, 최대는 뭐 23mm인데 최대가 23mm고, 그죠?
최소가 뭐 예를 들어 최소였다. 그러면 최소는 뭐 예를 들어서 23.5다. 뭐 이런 식으로 D 39 마이너스 0.5.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 안 되나 봐요. 예를 들어서 24 스케치 3에서 공시험 입력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최소값으로 다 주든지 최대값으로 주든지 할 수 있죠. 23.5 최대값이다. 최소값이다. 그렇죠? 여기서 하면은 지수등 나오네요.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 왜 안 나왔죠? 지수 특성 나오는데 괜히 나가서 했네.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 최소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기본을 하든지 기본은 이제 공차를 안 주는 거고 대칭 위아래 똑같은 거고 편차는 상한값 하한값을 따로 줄 수 있는 0.1, 0.05 요거에 0.1까지는 더 커도 되고 23.6까지는 되고 23.452까지는 되는데 그 아래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계가공을 하다 보면 생기는 허용 오차, 공차를 여기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앞에서 보신 특히 이 여러분들은 뭐 쪽 조건하고 편집하기, 패턴, 허용 공차. 그래서 데스크는 편집하기, 그 다음에 패턴, 허용 공차의 기능을 활용하여 뭐 보기, 활용하기, 그리고 편집하기, 패턴, 허용 공차의 기능을 활용하기. 여기 이번 시간에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내용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로 이거는 실제로 이런 실습할 수 있는 내용인데 몇 가지 팁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백열정구처럼 생겼고 스패너죠, 스패너. 그다음에 호이스트 생겼으니까 이게 나중에 또 시험 같은데 이 중에 하나를 또 낼 수도 있긴 해요.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있는 대로. 여기 뭐 알짜가 쓰여 있는 거는 이제 반지름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